자, 이제 우리가 리눅스 사용법은 대강 알았으니까 리눅스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리눅스를 쓰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내 컴퓨터에 리눅스를 직접 깔아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제 가상의 컴퓨터인 VM이나 컨테이너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미 리눅스가 깔린 이제 클라우드나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 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인 직접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우분투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분투 설치 사이트 그 밑에 링크가 있긴 한데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설치 이미지라는 게 떠요. 근데 이 설치 이미지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데스크탑 이미지는 이제 GUI, 이제 우리가 눈으로 창 보이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브라우저나 아니면 우분투만의 이제 오피스 아니면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것까지 다 설치가 돼요. 그리고 설치 화면도 이제 GUI라서 보기에는 조금 더 쉬운 방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서버 이미지로 우분투를 설치한 뒤에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 패키지를 이제 apt로 설치를 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 이미지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제 CLI 터미널 창 텍스트 환경으로만 이제 사용을 원래는 하는 이제 운영 체제고, 그 서버 중심 패키지나 설정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GUI나 유저 유틸리티가 없어서 이제 이미지 자체도 훨씬 더 이제 가볍고,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다운도 쉽고, 그리고 설치나 아니면 기타 설정도 그냥 다 터미널로 해서 뒤에 빠르게 설치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분들은 서버 이미지로 설치를 하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을 이제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제 우분투를 설치를 하면은 윈도우를 밀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지식으로 밀어야 될 것 같긴 하죠. 이게 하나를 설치하면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근데 멀티부트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 두 개를 동시에 깔아서 각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멀티부트라는 게 뭐냐면 부트로더에서 여러 OS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팅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부트로더랑 부팅이 뭔지 약간 애매하죠. 우선 부팅은 컴퓨터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 체제를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전원을 딱 키면은 컴퓨터가 그래 그래 다들 아픈 데 없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운영 체제를 여기서 들고 와서 실행시켜. 여기까지가 딱 부팅 과정이에요. 그리고 운영 체제가 딱 깨어나서 이제 요거 준비해서 요거 세팅해야겠다 하는 건 이제 부팅 이후의 과정.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트로더는 아까 그 부팅 과정에서 운영체제 불러와야 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바로 부트로더예요. 운영체제를 불러오는 프로그램. 어디 있는지 딱딱 보고 내가 여기서 들고 오면 되겠다 하는 친구가 부트로더예요. 부트로더로는 아마 여러 개를 쓰시면은 무조건 GRUB를 쓰게 되실 거예요. 이게 리눅스나 윈도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멀티 부트로더인데, 그러니까 여러 OS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제 각각이 이 운영 체제는 여기서 들고 오면 되겠구나 미리 알고 있는 애고, 그래서 이제 실제 부팅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어떤 운영 체제를 부팅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깔려서 멀티 부팅 세팅까지 알아서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윈도우는 여기서 들고 와야 돼 이런 걸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웬만하면 알아서 그냥 그 설치를 끝나면은 내가 어떤 운영 체제를 부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 설치할 때 리눅스 설치할 때 보면은 포맷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용어가 사실 잘못 알려져 있어요. 포맷은 원래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 아니면 SSD 같은 저장 장치에
파일을 저장할 형식을 지정해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초기화를 의미하진 않는데, 근데 사실 파일을 저장할 형식을 새로 지정하면은 기존에 있던 파일은 약간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초기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포맷하면은 초기화다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백업은 더 다르죠. 백업이라는 거는 현재 내 파일을 안전한 공간에 저장해 둔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백업을 하면은 초기화를 자주 하니까 잘못 알려진 거죠. 근데 기타 이제 용어나 실제 이제 우분투 설치하는 과정은 실습 때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습 때는 아마 직접 설치를 하는 과정은 안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이따가 다룰 VM이나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식을 배우면은 그 직접 설치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혹여나 잘못 따라 하시다가 윈도우를 밀어버리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VM에서만 다루고 여러분이 이제 난 야수의 심장이다 하면은 이제 직접 VM을 꼭 해보신 다음에 직접 설치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리눅스 사용 방식인 VM이랑 컨테이너를 알아봅시다. 우선 VM이랑 컨테이너를 알아보려면 가상화가 뭔지 알아야 돼요. 가상화의 정의는 컴퓨터의 특정 자원을 이제 잘게 쪼개서 여러 개를 넣어서 각각의 분리된 실행 환경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러면 너무 어렵죠? 그 뭔지 안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우선 가상화를 실물 컴퓨터 한 대를 나눠서 강의 컴퓨터 여러 대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기술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상화를.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이제 가상의 컴퓨터 여러 대를 만들었으면은 그 각각의 가상의 컴퓨터를 우리는 가상 머신 VM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가상화 머신 이 VM이 왜 필요하냐? 이게 왜 나왔냐면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원하는 운영체제나 실행 환경을 맞춰주려고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프로그램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려고 생긴 기술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윈도우에서든 쓰던 프로그램 쓰고 뭐 게임할 때는 윈도우가 보통은 최적의 환경이니까 그렇게 쓰고 리눅스에서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할 때는 또 리눅스가 최적의 환경이니까 그걸 맞춰주려면 가상 머신을 그냥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 가상 머신을 이제 쓸 때는 가상화도 해야 되고 가상 머신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이 하이퍼바이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들고 나온 거예요. 우선 KVM이랑 QEMU는 이제 리눅스의 공식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둘이 조합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KVM이랑 QEMU는 이게 빠르고 기능도 많지만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들고 나왔고 이제 VM웨어나 버추얼박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강의를 듣거나 하실 때 좀 쓸만한 하이퍼바이저인데 혹은 이제 가상화 관리 도구인데 저는 여기선 버추얼박스를 쓸 거예요. 이거는 오라클이 개발한 무료 하이퍼바이저고 윈도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버추얼박스가 저는 좀 더 쉽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버추얼박스를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UTM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처음 들어본 건데 얘는 애플 실리콘 M1 칩이나 M2 칩 같은 그런 애플 실리콘을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예요. 사실 이게 맥북을 쓰면은 UTM이 거의 유일한 옵션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맥북에서 VM을 써야 된다면은 UTM밖에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맞게 버추얼박스나 UTM 이걸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박스나 UTM 설치하고 쓰는 방법은 이제 또 실습에서 다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VM은 알았는데 컨테이너는 또 뭐냐? 컨테이너는 VM이랑 비슷한 친구면 좀 달라요. 컨테이너는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만을 분리하는 가상화 기법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네, 왼쪽을 보면은 왼쪽이 이제 VM이고 오른쪽이 컨테이너인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VM은 하드웨어, 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를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각각 나눠가지고 각각의 컴퓨터를 나누는 기법. 각각이 이제 운영체제 OS부터 해서 다 올라와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운영체제 위에서 컨테이너 엔진이란 게 또 돌아가고 그러면 각각이 운영체제는 공유하되 실행 환경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공유하는 작은 VM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윈도우 위에서 리눅스 컨테이너 못 돌리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이 만약 궁금증이 드셨으면은 어, 그야말로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으면 진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네, WSL이란 게 있어요. 윈도우에서 리눅스 환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VM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가 따로 돌아가고 있고 리눅스 커널이 또 윈도우가 돌리는 리눅스 커널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동작하는 리눅스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둔 게 WSL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리눅스 컨테이너도 윈도우에서 동작이 가능한 거죠. 리눅스 컨테이너가 이제 요 WSL의 리눅스 커널을 이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관리 및 실행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건 도커가 있고요. 도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커 사용 방법, 설치 방법은 또 실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눅스를 쓸 때 리눅스가 설치된 클라우드나 서버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그 리눅스를 쓰는 것도 제가 제공해드린 그 서버를 쓰는 방식이긴 했죠. 우선은 클라우드를 먼저 살펴봅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작업에 필요한 서버나 저장 공간 혹은 기타 등등의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의 정의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정의가 다양한 이유가 클라우드란 자체라는 그 개념은 학술 분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상용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는 우리 클라우드는 이런 특성을 홍보해야 된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는 이러한 특성인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할 때마다 정의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중구난방이 된 건데 그렇다고 이게 막 서로 너무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누구는 10기가 필요하고 누군 100기가 필요하고 누군 몇 테라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하는 만큼만 할당하면 되죠. 그 10기가 쓸래 하고 그냥 알려주면 10기가 쓰게 해주죠. 1테라 필요한 사람은 1테라 주죠. 그리고 그렇게 할당을 해주면 10기가 쓴 사람은 10기가 쓴 만큼만 지불하고 몇 테라 쓴 사람은 몇 테라 쓴 만큼만 지불하고 그렇죠. 쓴 만큼만 지불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10기가 1테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이메일 보내서 이거 추가해 주세요 하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그냥 돈만 내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 없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도 클라우드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에 올린 내용을 서버에 보통 분산해서 저장을 해요. 뭐 당연하겠죠. 컴퓨터 한 대에 모든 유저의 그 정보가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여러 서버에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렇다면은 이제 만일 일부 서버가 오류가 나도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예비 백업본을 만들어 놨으면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특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좀 있긴 한데 네, 대체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식이에요. 그냥 클라우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은 이 세 가지, 요즘은 뭐 다섯 가지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SAS, PaaS, IaaS. 그래서 SaaS는 이제 Software as a Service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거나 설명이 붙은 프로그램은 다 그 SaaS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글 닥스,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이제 클라우드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 다음에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얘는 이제 히로쿠나 파이어베이스 얘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특정한 앱이나 아니면 특정 그냥 타겟의 개발 플랫폼 개발이나 관리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aaS 이제 AWS, 아주르, GCP,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유명한 것들 있죠. 그냥 컴퓨팅 인프라인데 얘들은 제가 아까 설명한 VM이나 컨테이너를 돈 받고 파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보통 PAS나 IaaS를 쓰겠죠. 다 둘 다 개발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개발자는 대부분 IaaS를 씁니다. 왜냐면은 PaaS는 플랫폼 자체를 제공해줘서 컴퓨팅 자원까지 관리할 때는 제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개발하고 배포할 거면은 그런 걸 그냥 어차피 건드려야 되고 설정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IaaS를 많이 쓰게 되죠. 이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IaaS. 네, 아무튼 네, IaaS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네, 당연히 AWS고 그래서 AWS, 아주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3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개 말고는 거의 쓸 일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격증도 사실 네, 그 클라우드 자격증도 저 세 개를 많이 따고 특히나 아마존 거를 제일 많이 따겠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서비스, 뭐 EC2 아니면 S3 아니면 람다 아니면 IM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이것 말고 한 40몇 가지도 넘을 거예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서비스로 이제 인프라를 세팅하고 개발 환경 아니면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사실은 드려봤는데 강의 범주를 엄청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쳐냈고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나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인 SSH 이것도 이제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론적인 내용도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클라우드나 서버를 접속할 때 SSH로 접속한다. 가 이제 이론 내용의 끝이라서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눅스 환경 구축하기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